안녕하세요. 6장 연습문제 시작하겠습니다. 6장 연습문제 1번 10분 초의 값을 매개변수로 전달을 받아서 초로 계산을 해주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할 때 아래 지정된 내용의 형태로 함수의 프로토타입을 작성해보자 라고 했어요. 함수의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 선언문을 작성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함수 선언문, 우리 함수의 리턴값, 함수 이름, 그리고 함수에 어떠한 매개변수가 들어가는가 이러한 내용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그 조건에 맞게끔, 주어진 조건에 맞게끔 함수의 프로토타입을 정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봤더니요, 함수의 이름을 calculation second라고 해달라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매개변수를 봤더니 10분 초를 부호 없는 정수로 나타내는 매개변수라고 했습니다. 부호 없는 정수니까 unsigned 인티저가 되겠죠. unsigned 인티저로 시간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분에 해당하는 거 있겠고요. 그 다음에 GNED죠. 인티저, 초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은 요 세 개의 매개 변수가 지금 unsigned 인티저니까 요걸 가지고 계산된 결과는 unsigned 인티저겠죠. 그래서 계산된 초를 리턴을 하는 거니까 리턴 값도 unsigned GNED 인티저가 되겠죠. 이렇게 함수를 선하는 거, 이거 틀리진 않았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그 퓨전 라이브러리 함수들, 그 함수 선언되어 있는 프로토타입을 보게 되면은 constant라고 해서 매개 변수가 이 함수 안에 들어가서 변하지 않는 입력값으로 사용한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앞에다가 constant라고 써주는 것이 제3자가 이 함수를 사용할 때 이것은 입력값입니다 라고 표시를 나타내주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바로 매너 있는 코딩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왕이면은 이렇게 constant라고 명시해 주세요. 함수를 선언할 때 const 명시하고 명시하지 않는 것은 습관입니다. 그런데 const라고 명시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정의한 함수가 품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들은 항상 다 이 형태를 맞춰줍니다. 왜? 제3자가 그 함수를 쓸 때 이 매개 변수가 입력값인가 출력값인가 함수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 그걸 유추할 수 있게끔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함수 사용자를 위해서 이렇게 서비스 해주는 거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프로그래머들이 매너 있는 코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constant라고 표시해 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습 1에서 선언하는 함수의 일부분을 변경을 해서 함수를 오버로딩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함수 오버로딩은 우리 C++에서 제공해주는 개념이죠. C 언어를 배우신 분들은 1장부터 6장을 하면서 이거 별로 뭐 C++하고 C 언어랑 다른 게 없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C하고 C++은 기본적으로 언어의 목적이 다릅니다. C 언어는 구조적 프로그래밍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 C++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장부터 6장까지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기본 명령들을 배운 겁니다. 기본 명령들, 프로그래밍 코딩 방법 이런 걸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C++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8장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함수 오버로딩인 경우도 역시 C 언어에서는 제공해주지 않지만 C++에서는 제공을 해주는 거죠. 우리 C 언어에서는 함수를 식별할 때는 반드시 함수의 이름이 유일해야 했었어요. 그런데 C++은 그렇지 않죠. 함수 오버로딩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함수 이름은 똑같아. 그런데 매개 변수의 개수, 매개 변수의 자료형이 다르다. 그럴 때는 동일한 함수 이름으로 재정의해서 쓸 수가 있었죠. 바로 함수 오버로딩이 제공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1번에서 그 선언한 함수 동일한 이름으로 다시 이제 조건을 변경을 하겠다라는 거죠. 10분 초를 역시 이제 함수의 매개 변수를 쓸 건데 앞에서는 우리 unsigned 인티저였는데 이번에는 short 인티저로 변경을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함수의 반환값. 우리 함수의 반환값이 1번에서 선언한 함수는 계산된 결과값을 리턴해 주는 거였죠. 그런데 2번에서는 함수의 성공, 실패, 이 함수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동작을 했는가? 그러면 성공. 그렇지 않았으면 실패를 나타내 달래요. 그럼 언제 실패가 될 수가 있느냐? 함수의 실패는
전달받은 매개 변수가 음수야. 이게 short 인티저니까 부호가 있잖아요. 10분 초 정보가 음수가 오면은 잘못 들어온 거죠. 예, 그럴 때는 실패로 처리를 해달라라는 거고요. 그러면 함수의 리턴 값 이렇게 나타내주고 매개 변수 이렇게 나타내주는데 그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계산하려고 하는 것은 이 10분 초가 전체 총 초 단위로 나타나면 얼마냐라는 거죠. 그 초값을 표시해 주려고 그래요. 예, 계산된 초는 콜바이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매개 변수로 사용을 해달라라는 거죠. 예, 이 조건에 맞게끔 함수를 한번 선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함수의 리턴 값은 함수의 성공 실패 여부를 나타내 주니까 우리 C++에서 불 자료형 제공해 줬었죠. true 아니면 false를 나타내 줬습니다. 함수 이름은 똑같이 calculation second로 나타내 주고요. 함수의 매개 변수는 우리 10분초는 역시 변하지 않으니까 콘스탄트, 그런데 자료형이 이제 short integer라고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똑같이 콘스탄트 short integer가 계속 반복이 돼서 들어가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들어가야 하는 매개 변수가 계산된 초를 콜바이 레퍼런스를 사용을 해달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계산된 결과는 당연히 short integer겠죠? 근데 콜바이 레퍼런스니까 포인터 변수 이렇게 써줘야겠죠? 그래서 total second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예, 이렇게 선언해도 함수를 이렇게 선언해도 네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주는 것보다는요. 요 최종 계산된 결과 값이 들어가는 요 매개 변수를 이렇게 뒤에다 넣어주는 것보다는 앞에다 넣어주는 것이 요것이 훨씬 더 매너 있는 코딩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건 그냥 일반적인 그 사용 규칙이에요. 여러분이 스트링 카피라는 함수 우리 배웠었잖아요. 스트링 카피라는 함수에 보면은 첫 번째 매개 변수가 바로 복사된 결과값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매개 변수를 딱 보면은 얘는 콜바이 레퍼런스니까 이 함수가 실행되고 나면은 이 변수에 저장된 값이 갱신돼서 함수 호출한 곳에서 참조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최종 결과값을 저장하는 매개 변수는 보통 함수 선언할 때 앞부분에다 일반적으로 써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물론 뒤에다 써줘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사용자한테 어떠어떠한 결과값이 나올 것이다. 이 결과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입력값이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렇게 선언해 주는 게 요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느냐? 예, 아니죠. 우리 콜바이 레퍼런스 하면 뭐가 기억나죠? 레퍼런스 변수가 있었죠. 포인터 변수도 있었고 레퍼런스 변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함수를 선언할 때 레퍼런스 변수 써서 포인터 변수 대신에 레퍼런스 변수를 써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 쓰든지 상관은 없죠. 근데 일반적으로 레퍼런스 변수보다는 포인터 변수를 더 많이 씁니다. 왜냐면 함수를 정의할 때 레퍼런스 변수를 써놓게 되면은 정의된 내용을 보면은 얘는 그냥 변수 이름만 가져다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만 표기해주기 때문에 얘가 콜바이 밸류인지 콜바이 레퍼런스인지 한눈에 보기가 어렵고 반드시 선언문을 통해서 이게 콜바이 레퍼런스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 포인터 변수는 일반적인 코드에서 주소값이 들어가고 값이 들어가고 할 때 항상 연산자가 쫓아다니죠. 간접 연산자하고 주소 지정 연산자가 쫓아다니기 때문에 함수 정의된 내용을 보고 쉽게 이거는 콜바이 레퍼런스구나 라고 쉽게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콜바이 레퍼런스를 할 때는 레퍼런스 변수보다는 포인터 변수를 더 많이 쓴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3번 다음은 매개 변수로 초를 전달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초가 몇 시 몇 분 몇 초인지 계산을 해서 변형을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아래와 같이 함수 이름, 함수 매개 변수. 근데 여기 함수 매개 변수에 봤더니요. 계산 대상 초, 이제 이 초가 매개 변수로 전달이 되는 거죠. 이 초는 이 함수 안에 들어가서 값이 변할 필요가 없죠. 얘가 입력값이 되는 거죠. 콘스탄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된 시분초 함수 안에 들어가서 계산이 된 최종 결과값이지요. 콜바이 레퍼런스로 해야겠네요. 그래서 이 함수를 정의를 해보면 선언을 해보면 함수의 리턴 값은 불이고요. 함수 이름은 calculation time 그리고 매개 변수는 우리 이제 콘스탄트가 되겠죠.
뭐 인티저로 해도 되고 뭐 쇼트 인티저 우리가 어떤 걸로 했는지 여러분이 적절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냥 우선 인티저로 해볼게요. 인티저 초가 들어옵니다. 토탈 세컨드라고 해서 초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들어왔으니까 10은 초로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인티저가 들어왔으니까 결과값도 인티저겠죠. 인티저 포인터 시간, 인티저 포인터 분, 인티저 포인터 초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근데 우리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왕이면 출력값은 매개변수 앞부분에 입력값은 매개변수 뒷부분에 써달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규칙을 따르려면 요 매개변수가 이렇게 오는 것이 더 매끄러운 방법입니다. 제가 교재 정답에는 아마 순서를 뒤집어 쓰지 않았나 지금 막 생각이 드는데 지금 소개한 이 방법이 보통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코딩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니까 기억을 해 두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선언한 각각의 함수를 이제 ch06 time_h 헤더 파일에다가 선언을 해 놓고 time.cpp에다가 함수 정의하고 샘플 01에 가서 메인 함수를 작성을 해서 앞에서 작성한 각각의 함수를 호출을 해서 실행을 해보자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먼저 헤더 파일에 보면은요, 헤더 파일에 제가 각각의 함수를 이렇게 선언을 해놨어요. 얘는 이제 함수 오버로딩 시켜준 거죠. 그래서 매개 변수의 개수하고 자료용을 다르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쇼트 인티저 여기 포인터 넣어줬죠. 그러면 이 함수를 호출하는 곳에서는 이 포인터 변수에 저장될 주소값을 넘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0분초를 계산을 할 때 1분이 60초니까 그래서 60 그다음에 3600 이런 상수값이 쓰이니까 기호상수로 이렇게 선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헤더 파일의 중복 참조를 막기 위해서 샵 if notify를 썼어요. 얘가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이 내용을 수행하고 정의되어 있으면은 그냥 건너뛰라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럼 이제 이 각각의 함수를 정의해야겠죠.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달된 그 매개 변수를 가지고 다 초로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을 리턴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매개 변수에다 전달을 해주는 거였죠. 했는데 앞에서는 unsigned 인티저였는데 이번에는 short 인티저라고 했어요. 그래서 혹시 10분 초가 셋 중에 하나라도 음수이면은 return false 잘못 입력된 거니까 제대로 계산할 수 없죠. 그렇지 않으면은 얘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여기다 저장해 달라는 거죠. 우리가 이 프로그램 코드를 딱 보더라도 얘는 call by reference 주소값을 가지고 온 애구나 라고 쉽게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초가 주어지면은 10분 초로 변형하는 방법 역시 초가 인티저니까 음수이면 잘못 온 거죠. 그래서 return false 하고 안 그러면은 먼저 시간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초에서 3600으로 나눴을 때 목이 시간이고 그 다음에 그거의 나머지의 값에서 얘를 다시 60으로 나눠주게 되면 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역시 앞에서 얘기한 그 전체 총 값을 다시 이번에는 나머지를 구했어. 그럼 초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놨고요. 이 함수를 이제 테스트해야겠어요.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메인 함수가 있어야겠죠. 메인 함수에서 unsigned 인티저로 했네요. 10분 초 만들어 놓고 3시 15분 6초로 해놨어요. 그래서 3시 15분 6초의 결과값이 전체 몇 초인가 그것을 계산하게끔 이렇게 함수를 호출을 했고요. 여기 함수 클릭해보면은 도움말에 unsigned integer 해가지고 our minute, second가 unsigned integer 3개의 매개 변수를 필요로 한다라고 정보가 표시되고 있죠. 그래서 값을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short integer라고 해서 변수를 선언을 해주고 각각의 5시 40분 7초로 변수의 초기값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각 그 10분 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초를 계산을 하게끔 계산된 결과값이 여기에 들어가 있죠. t_s에 저장이 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t_s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체 계산된 초 5시 40분 7초가 총 몇 초인가
그 몇 초가 저장될 곳이 필요하죠? 그러면 그 몇 초, 5시 40분 7초를 초로 변환했을 때의 값은, 예, 제가 지금 설명하면서 답을 얘기했네요. 예, 최종 그 계산된 결과 값이라고 했죠? 그래서 값이 저장되는 변수는 일반 변수로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반 변수가 저장되는 곳에 이 함수 안에 들어가서 계산을 해올 거니까 그거의 주소값을 이렇게 넘겨주는 겁니다. 포커스를 잃으시면 안 됩니다. 변수를 선언할 때 값이 저장될 것인가 아니면 주소가 저장될 것인가.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다룰 때는 다 대부분 값이겠죠. 그리고 이제 실제 이 함수를 정의할 때 call by reference로 쓰이는 애인가 call by value로 쓰이는 애인가. call by reference로 쓰일 때는 이제 포인터 변수를 받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결과값을 출력을 해봤고, 역시 일정 시간의 초에다가 값을 준 다음에 그 값을 가지고 이제 10분초로 계산을 해서 출력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제대로 3시 15분 6초를 초 단위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11,706초가 나온다는 거죠. 5시 50분 7초를 변환했을 때는 2407초, 그리고 2407초를 10분초 정보로 나누면은 5시 40분 7초이다. 다 맞게 계산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함수를 선언을 해주고 그 함수를 정의한 다음에 그 함수를 직접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메인 함수에서 테스트를 해서 함수가 제대로 실행되는가 이렇게 확인하기까지, 여기까지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